네, 여강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 대단하죠? 네. 정말 내리고 내려도 끝이 없는데 하늘에 구멍이 난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상 이유가 이제 생긴 건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벌써 비 피해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네. 오늘 소식 들으셨어요? 방배동에서 사상자 중에 신세계 구학서 회장의 부인이 네. 자택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 우면산이 막 붕괴해서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쨌든 지금 또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앞으로 또 비가 더 많이 온다라는 부분. 이게 장마는 끝냈는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방배역 혹시 사시는 분 있으세요? 오늘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도로인가요? 올림픽대로인가요? 이 제목이요. 답 없음이에요. 답 없음. 앞에 지고 오는 차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답 좀 주세요. 글쎄요. 차를 버리고 걸어와야 될까요? 수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 갔겠죠. 네. 예. 말씀대로 좀 장마는 끝나는데 문제는 이제 비 피해가 없길 바라지만 자, 이미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대담함인가 무모함인가라는 주제를 선정해왔는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하나씩 점검을 해볼까요? 네. 저 대담함인가 무모함인가 그 주어가 뭘까요? 과연 주체가 어디가 얘기를 할까요? 기관입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과연 이 매수가 대담함인가 아니면 무모함인가라는 했는데 제가 요즘 하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몸을 사리려고 기관은 이제 뺐습니다. 자, 미국에 대한 실적을 좀 보면은요, 3M이라든지 뭐 UPS라든지 이런 종목들 모두 지금 2분기에 예상치가 부합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 실적 시즌인데 왜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거죠. 코멘트였습니다. 3M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전체 실적 전망치가 안 좋다. 그리고 UPS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 정체가 전망된다. 이런 또 포드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뭐 신차 개발 내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냥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한 1.82%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실적 시즌이다. 야, 기다리던 2분기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미국은 지금 연방정부 부채 협약 교착 상태로 인해서 아까 그 그림이 생각이 났네요. 답 없음. 이 답 없음에 대해서 실적이 좀 반영을 묻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아마 기관이 수익률 게임을 좀 미리 들어간 것 같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이 거의 장을 이끌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권으로 돌려놨고요. 네. 기관 매수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 저는 일단은 기관한테 대담함이라는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미국 일이 잘 해결될 거라는 긍정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수익률 게임을 가지고 지금 매수를 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또 특히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잦아드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8월 달에는 외국인들도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작은 희망을 한번 걸어봤던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 경제에도 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둔화가 되면서 2분기 GDP가 지금 2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 부분은 전소연구원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2분기 GDP가 사실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수는 양호했는데 수출 부분이 좀 부진했다라는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수출에서도 이제 좀 요인을 뽑아보면은 3월 달에 일본 대지진 이후 그리고 유럽 위기 그리고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출을 좀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면서 이런 것들도 기업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의 그 이익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가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환율의 하락이 기업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그 영향력이 그 강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2분기 GDP에서 민간 소비 부분이 좀 늘었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이제 준내구재와 비내구재의 그런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2분기에 내수주 많이 외쳤는데요. 그 내수주의 이런 실적들이 이렇게 민간 소비의 증가와 더불어서 이렇게 영향을 발휘했다라는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이번에 이제 GDP의 하락 영향은 수출의 감소 그리고 이제 건설 투자의 부진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이제 설비 투자 중에서도 이제 그 반도체 제조용 기계라던가 그리고 항공기의 제조들이 좀 많이 증가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3분기 GDP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어떤 것들이 상승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3분기 어떤 업종에 좀 집중하실지도 한번 이제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월가 전문가들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세계 신용평가사 중에 최소 한 개 이상은 현 등급을 좀 더 낮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오전에는 좀 약세를 보였겠네요. 네, 그런 영향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좀 따라가는 이런 영향들이 좀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이순복 주임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따라서 이제 다우 지수와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주가 흐름이 코스피가 훨씬 더 견조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전약 후강 오늘 양봉 장세가 말씀해 주셨듯이 기관들이 버팀목이 되었고 지금 열흘째 기관들의 매수세로 지금 수익률 게임이 이뤄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증권 정재훈 대리는 오늘 시황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정재훈 대리 좀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수급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기관들은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쪽도 연관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징검다리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역시 이제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어서 외국의 선물 매매와 굉장히 좀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네. 어제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비슷한 그러니까 얘기. 오늘도 아마 그 종가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미국에 대한 이슈가 만약에 8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쉽게 돌아올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현물에는 이렇게 만만하지 않게 돌아올 것 같고요. 오히려 선물 쪽에서는 계속 이 변동성을 유지로 해서 매매를 할 것 같은데요. 그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전략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프로그램 매매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 체력이 좀 약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전 연구원님? 네, 아무래도 그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 콘텐츠와 그 베이시스를 계속 이제 조절을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계속해서 휘둘린다라는 표현들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나 이제 유로존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유입이 되었던 자금들이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 작년부터 빠져나왔고, 이제 증권 시장에서도 이제 올해 3월부터 계속해서 좀 유출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MMF 머니마켓 펀드에서도 계속해서 좀 위험하다라는 이런 인식으로 미국채 단기물에서 좀 자금을 빼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유보 상태로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어느 쪽으로 가장 먼저 자금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의문에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신흥시장 쪽을 많이 택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펀드가 채권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 해소가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자금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합니다. 우리 투자증권 정재훈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강남 쪽에 있는데 좀 많이 피해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다 해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별다른 방향성은 특히 없는 가운데 이제 2150선에 대한 방어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이 지금 연 3일 정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베이시스가 양호하기 때문에 차익 비차익 매수 또한 이제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방어적인 자금이 집행됐기 때문에 좀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업종 부분에서 특별한 방향성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전에 주도주였던 종목들도 크게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 패턴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확실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아마도 그 부채 상향 한도 조정에 대한 합의건에 대해서 좀 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어제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팔지 않은 점은
아직까지는 이게 안 되는 쪽이 아니라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할 때 현물을 사겠다는 의지로 지금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영향 방향성은 없지만 8월 2일까지 한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세금 부분에 대한 서로의 다른 입장 차이만 좀 견해가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통과가 될 것이고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150선에 대한 환율 1050선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 방어벽이 뚫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거의 관련해서 워낙 강세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오늘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가는데요. 앞으로 워낙 강세가 1000원 초반대까지 이어질 부분 생각해보면 이런 업종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지금 확인하고 사겠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외국인들이 그럼 지금 파는 것보다 안 사는 쪽으로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관망이라는 것이 조금 더 맞겠네요. 선물이 아닌 지금 현물 쪽에서는요. 지금 업종에 대한 희비가 엇갈리는데 오늘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내렸을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주가는 성적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좀 실적에 대한 지금 시선이 역시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데요. LG전자 실적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상치 약간 밑도는 아니면 비슷한 부합하는 정도였는데 매출액이 14조 3,800억 원, 영업이익 1,500억 원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전소영 의원님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 일단 뭐 기대에 이제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제 그 세부 내용을 살펴봤을 때 휴대폰이 그동안 이제 부진한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 4분기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LG전자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 1분기에 이제 영업 흑자로 돌아서고 2분기에 그 흑자폭을 이제 소폭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업 적자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점도 3분기에 이제 물론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영업 흑자로 이제 돌아설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이슈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주가 흐름에도 갑자기 이제 그 영업이익 소식이 들린 이후에 주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등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3분기에는 이제 가전 수요, 이제 특히 이제 백색 가전 수요 중에서 이제 TV 수요가 좀 바닥권을 이제 딛고 일어날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LG전자 측에서도 유럽 쪽에 대해서 이제 TV 시장을 조금 더 공략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3분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라인업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3D와 그리고 프라다폰 이렇게 라인업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인업이 지금 3분기 들어서 계속해서 성장 가능할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지를 좀 살펴보셔야겠고 무엇보다도 이 IT 업체 같은 경우는 경기회복 관점과 맞물리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회복이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그걸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D램 가격 불안감으로 약세, 특히 하이닉스는 2% 이상 약세였고요. 삼성전기는 실적 부담감으로 약세. 반면에 LG전자와 LG이노텍은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럼 IT에서도 이렇게 좀 엇갈리는 건지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IT는 언제쯤 살아나는 건지 정재훈 대리님 어떻게 보세요? 예, IT 같은 경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되지 뭐 저희가 덜컥 살 수 있는 방향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뭐 어차피 이제 좋은 쪽으로 흘러가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렁거림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반도체 가격 부분이 계속 좋지 않게 나오는 부분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를 좀 내리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24,000원대에서 자리 잡는 모습을 보고 나서 조금씩 매수량을 늘려가시는 게 좀 더 안전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뭐 이런 말을 한 지 지금 1,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은 좀 더 긴 안목의 시선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8월, 9월 달에 모습이 나아지는 것이지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 후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저희가 급하게 살 부분은 없습니다. 실제로 24,000원을 놓쳐서 25,000원까지 간다 치더라도 3만원대까지는 공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고 끝까지 확인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브로커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IT 업종 애널리스트도 한번 연결해서 IT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철강 넘어갈 텐데요.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공공요금 전기료 인상으로 철강주가 부담입니다. 분석 결과 주요 업체들은 적게는 300억 원, 많게는 500억 원 이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전 연구원님? 네, 이제 그렇긴 합니다. 이제 뭐 말씀드린 그 맞는데요. 특히나 이제 공업, 이제 주요 철강 업체들이 6.3% 정도 전기료가 인상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전기료를 사용하는 제강 업체들의 부담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각 기업의 그 전체 이제 영업 이익을 놓고 봤을 때 그중에서 제조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 안팎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오히려 이 전기료 인상보다는 이 제조 원가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재료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달러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민감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담감은 있지만 이번에 한번 이제 그거에 대한 원가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원가 부담이 조금 줄어들 듯하고요. 그리고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철강 업체의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중국 관련 부분인데요. 중국의 이제 제조업 PMI가 지난달에 이제 나온 게 50을 기준치를 하회했습니다. 제조업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 중국 관련 모멘텀들이 철강 업체에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 이슈들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철강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업 지수 흐름을 보신다면 알겠지만 6월달 이후에 철강 업체들도 조정 없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부담들도 계속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훈 대리님. 예. 그동안 안 계신 관계로 좀 정유주에 대한 의견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예. 하루 걸러 하루씩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데 어떻게 좀 중심을 잡고 계십니까? 예, 사실 이 정유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 이제 좀 종목도 별로 보면요. 대장주가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최근 실적을 앞두고 나서 이게 좀 역전이 돼서 최근 SOL이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SOL 실적이 내일 정도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은 아마 이 주도주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정유화학주 내에서 종목 교체가 아마 좀 센 쪽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또 SK 이노베이션이 될 것 같고요. 정유주의 가장 큰 포인트는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과연 영업이익으로 전가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70달러 이상에서는 유가가 10달러 이상 상승할 때 1.52달러씩 정제 마진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 정제 마진이란 말씀한 대로 가져와서 기름을 가져와서 비싸게 팔게 생기는 마진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뭐 비축유, 방출이라든지 특이성 자금을 없애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유가의 움직임 자체를 미국 경기 방향성과 좀 같은 방향으로 봐야 되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 뭐 경기 지표라든지 미국의 영업적 기업들 실적을 봤을 때 2분기 좀 좋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느새 반영돼서 유가가 다시 WTI 기준으로 100달러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어떤 애널리스트 분께서 얘기하셨지만 호남석유 관련된 그런 또 화학 업종들의 상품 가격들은 그 중국의 매수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포인트를 미국의 경기 방향성과 중국의 내수로 좀 집중을 하면서 정유주나 화학주를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오늘 화학주 같은 경우는 호남석유화학이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받아서 좀 폭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왔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아마 대한주유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한주유소에 대해서 정유사가 손해를 보는 부분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대한주유소 자체가 정유사를 설득하려고 했던 정부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실패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 정책 규제 자체가 정유사에 끼치는 영향이 조금씩 줄어드는 국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 기준으로는 한 20만 원 밑에서 사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22만 원 위에서 자리를 잡으면 따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한주유소 설립 계획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선방했는데 정유주 의견 들어봤습니다. 내일 모레 실적 발표 줄줄이 나오니까 그 전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유 알아봤는데 여러분 상반기에는 누가 뭐니 해도 이 주도주는 차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도주가 거의 큰 부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시내 주도주 흐름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가운데 하반기에 주도주를 예견한 전문가가 있어서 그 애널리스트를 연결을 해봤습니다. 동양정금증권 이재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화정 다음에는 금전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입니까, 연구원님? 예,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상반기 때 상당히 빛을 발하게 되면서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강세를 시현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때는 몇 가지의 이제 지표들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존 주도주보다는 금융이라든가 IT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지표들을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 지표 중에 하나가 국내 내부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즉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과 함께 최근에 이제 시중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우려가 상당 부분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도 여전히 가능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결합하게 되면 즉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을 하고 국내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던 업종 즉 상승 탄력이 가장 높고 상승 확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 그리고 이익 측면에서도 모멘텀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은행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은행 업종이 다시 한번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모멘텀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 미국 쪽 경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현재 미국 경기는 소프트 패치냐 더블 딥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상당 부분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 지표라든가 아니면 소비 경기 지표를 보게 되면 더블 딥 쪽의 우려보다는 좀 소프트 패치 형태에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 때는 미국 쪽 경기가 조금 더 빠르게 개선되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래도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 관련형 그 업종들, 대표적으로 이제 IT 업종이 되겠죠. 이런 부분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국내 IT 업종은 2분기 실적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 4분기는 꾸준히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익 모멘텀도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철강 업종에 관련된 지표들을 좀 보게 되면 철강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신흥국 쪽의 모멘텀이 좀 강하게 반영될 때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 신흥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좀 인플레이션 쪽의 우려가 상당 부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돼지고기 가격이라든가 채소 가격이 최근에 하락 전환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중국은 소비 쪽보다는 투자 관련한 경기들이 먼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 반응 속도가 가장 민감하게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철강 업종이 상대적으로 조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업종씩 알려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좀 시간이 허락지 않네요. 간단하게 그럼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해서 포인트만 짚어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쪽의 모멘텀이 먼저냐 아니면 신흥국 쪽의 모멘텀이 먼저일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기 모멘텀의 둔화가 언제쯤 풀릴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경기 모멘텀 둔화는 8월 이후 정도에는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 초반에는 선진국 쪽 그리고 하반기 중반쯤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그 중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긴축 우려가 다소 둔화되게 되면서 이 부분 쪽이 좀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상반기 때보다는 상승 탄력이 하반기 때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이재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자세한 보고서 내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예림의 SS 제작진 노트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전망과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전소연구원님. 네, 증시 맑음 아직 멀었나가 주제인데요. 예, 멀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에 기대는 그런 장세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항상 이제 주식시장은 선행 지표로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최근 등락을 이제 거듭하는 이제 완만한 상승 흐름의 우상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증시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 하더라도 좀 느긋한 마음으로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복 지은님. 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혜림 SS 제작진 노트에 올라 있는 자료를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냥 일단 보십시오. 좋은 자료니까요. 근데 지금 금전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전 갑자기 우려되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차바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돈으로 밀어 올려서 개인 투자자들을 상투를 잡게 한 이 세력 내지는 이 권력이 또다시 하반기에는 금전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또다시 차화정 못 샀으면 금전철 사세요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끼를 이용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이혜림 앵커님이 실적은 성적순이라고 했는데 이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이 실적은 성적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아차와 현대차가 내일 발표가 나오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수급을 보시면요. 기관은 매도라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중장기적으로 하반기를 봐서 의외로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좀 조정 기간을 거치면 다시 차화정은 아닐지언정 자동차가 랠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외국인들의 모습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제가 투자 전략에서 악재가 해소되면 과연 대세 상승이 올까? 저는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모함이냐 대담함이라는 단어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유로존의 국채 만기가 하반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실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2분기 실적에서 나타난 이 실망감이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주식의 대세 상승은 이 서민이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전문가랑 얘기를 했더니요. 이제는 가난이 대물림된다. 정말 서울에는 1억짜리 전세가 없고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 빈익빈 부익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서민들이 지금 빚 갚느라고 정신 없어서 이 위험한 주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이 하반기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물론 이번 미국의 이런 일은 잘 넘어갈 거지만 그 이후에 대한 이슈들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정재훈 대리님. 예. 아까 2150선에서의 코스피 지지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다소 신뢰성이 깊고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예, 중요한 거는 일단 지수는 그 하방 경직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업종을 가서 수익을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 증권주 같은 경우 오늘 여러 프라임 브로커 얘기가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아직 움직임이 좋지 않은 업종을 선침해서 기다리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IT는 좀 관찰 대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좀 매수권 영향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의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부채 상향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게 좀 지우는 편이 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최근 또 기금공제들의 종목 매입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수급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에 계신데 퇴근길 조심하셔야겠어요. 예, 조심해서 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